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2년 8월 8일 월요일 주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쉬어야 될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하고 있다. 기간 조정만 받고 가격 조정이 없다. 고용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이다. 미증시 말 그대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뺑 돌려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미증시가 강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연준에서 강하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 긴축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어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미국 경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는 증거물이 이 고용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다? 고용이다. 1차 지표가 고용이고 2차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이 이렇게 좋고 소매 지표가 잘 나온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소비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침체가 왔다가도 그냥 가고 스쳐 지나가듯 가는 거고 미국 경기는 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최근에는 침체위가 나와도 별로 신경은 그렇게 안 쓰죠.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할 수 있다 해도 고용이 버티니까 신경을 안 쓰죠. 1차 지표, 2차 지표가 지금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 잘 버티고 있다. 나스닥도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제가 12,000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냥 더 강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번 주 옵션 만기일 앞두고 있고 최근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금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61선 위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고 21선 따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좀 쉬어도 되는데 잘 가고 있어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2400까지는 아니어도 한 2450 정도는 주초에 흔들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오늘은 이제 뭐 잘 버텼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 잘 버티면 목요일날 뭐 갑자기 밀어내리거나 뭐 이런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2500에서 2550 사이 쪽으로부터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 이번 만기는 변동성을 좀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위쪽으로 좀 나와봐야 2550 돌파 시도 정도고 돌파 안착보다는 뭐 다시 이렇게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아니면 근처만 갔다가 맛만 보고 오지 않겠느냐 정도 내려가봐야 한 2450 전후.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잘해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되셨죠?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급 동향 오늘 쉬어도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썩 나쁘지 않아요. 코스피 주식 매수했죠. 선물 뭐 1250계약이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고 코스닥 470억이면은 뭐 매도한 건 맞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다. 요즘 상황에서 원래 코스닥이 450 그리고 기관이 뭐 600억에서 한 1000억 왔다 갔다 한다. 과거 같으면 정확하게 2020년 유동성 장세 이전 같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유동성 장세 이후로는 이 정도는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뭐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뭐 체크를 하시면은 뭐 옵션 동향도 금액 자체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수급은 관망이었다. 그냥 지켜보기였다. 환율이 지금 오늘 8원 이상 올라가면서 1306원 1300원대 다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율은 1300원 공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290원 아래로 내려와서 안정화가 돼야 한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나올 상황이 아니니까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더 걱정이 없으니까 코스피만 신경 쓰시면 돼요. 코스닥은 이때 얼만큼 밀려도 이 900포인트까지 반등 나온다. 얼만큼 밀려도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빠르게 올라온다 말씀드렸는데 강하게 하락한 후에 상승도 강하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벌써 830에서 841차 목표치 왔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830, 40에서 걸릴 거냐
걸리고 쉬었다 갈 거냐 아니면 여기를 바로 넘어서 900까지 갈 거냐 뭐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00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데 바로 가냐 아니면 쉬었다 갈 거냐. 원래는 쉬었다 가는 게 맞지만 주식이라는 것도 힘이 있으면은 힘을 소진하면은 쉬어야죠. 우리가 100m 달리기라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뛰어야 되듯이 심호흡도 하고 다리도 마사지 해줘야 또 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쉬어야지 가는데 코스닥은 이제 수급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한번 뭐 탄력 받기 시작하면 개별주처럼 움직이면서 크게 쉬지 않고 이렇게 살포시 쉬었다가 쉬는 척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시장의 성향입니다. 특성이고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주 같은 성향이 있다. 개별주 같은 성향이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해결이 됐다. 지수는 깔끔하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자, 달 탐사 궤도선이죠. 다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우주항공 분야 쪽 이제 최근에 좀 방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나그룹 많이 올라왔고 한국항공우주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서 쉴 거냐 제로 노출로 쉴 거냐 더 갈 거냐였는데 한 차례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번 좀 쉬게 놔둬도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7만원까지 건드렸으면은 제가 볼 때 7만원이면 충분히 목표한 정도는 오지 않았나 싶어요. 더 가는 거는 내게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신 이런 발표가 기대감이 있죠. 정부에서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그러니까 우주항공 분야에 추가적으로 꾸준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몰고 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기분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여기서 조금만 쉬면 또 갈 수는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뭐 차이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을 이제 돌파한 거죠. LIG 넥스원도 고점을 돌파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노코나 뭐 좀 작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뭐 인텔리안테크나 이런 쪽은 이제 뭐 저항을 살포시 넘어가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LNG 관련주들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좋은 소식은 아니었죠. 한국가스공사가 LNG 비축량이 바닥 수준이다. 연말까지 1000만 톤을 수입해야 겨울을 날 수 있다. 겨울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서 LNG를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 됐고, 탈원전하고 하면서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 됐고, 뭐 어찌됐건 전기세를 올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구간에 놓여있다. 에너지 쪽으로 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LNG 비축량 바닥이고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풍력, 태양광, 원전 이런 쪽을 보시면 된다. 수소도 그렇고 친환경 쪽을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대성에너지나 뭐 GSE, 뭐 SH에너지와 이런 뭐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LNG 쪽은. 그리고 이쪽은 반짝반짝 거리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는 건 이런 쪽이 낫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유럽에도 바람이 불지 않아서 풍력 쪽으로 굉장히 회의감이 드는, 과거에 우려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풍력 관련주가 어려웠었는데 올해 우리나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가면서 그때부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설명드렸죠. 이거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기억나실 거예요. 유니슨이 2,000원 부근으로 붙어주면 이거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왔죠. 2020원까지. 정확하게 매매 타임이 딱 오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 순식간에 65% 올라가고 쉰 다음에 다시 한번 흐름 만들고 있죠. 유니슨. CS 윈드가 보통은 유니슨하고 투탑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CS 윈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CS 베어링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CS 베어링이 이슈도 좀 만들고 하면서
GS 베어링이 좀 더 멋지게 좀 탄력 있는 모습,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통의 강자 동국 SNC 같은 경우도 있고, 태움 같은 경우도 거래 정지 해소하고 이제 또 좋아지는 모습,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후육강간의 강자 삼강 MNT 같은 경우가 꾸준한 모습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풍력을 같이 보시고, 태양광도 어려웠다. 지난 정권에서 태양광은 키워주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키워줬는데 우리나라 업체를 키워준 건 아니죠. 이게 정부에서 정책을 펼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입찰제를 하는데, 입찰제를 하게 되면은 가격 중심이기 때문에, 가격 우선이기 때문에, 가격 우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 입찰로는 가격 경쟁이 좀 어렵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다 입찰하다 보니까 좀 영세한 업체들 많이 망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다, 태양광. 그래서 대형주들은 많이 살아남았는데, 일단 현재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이것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5만원처럼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더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좋은 가격권이고 매도하기 좋다.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 추후에 다시 봐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놔주는 게 어떻겠느냐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멋지게 올라왔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이 구간이면 이제 저항 구간인데 얘는 자꾸 돌파를 자꾸 못해요. 45,000을 넘어가서 안착해서 위에서 쉬면 모르겠는데 얘도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조금 줄여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OCI가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OCI가 좀 약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SDN이나 S에너지, 신성ENG 이런 쪽 보시면서 최후에는 유니테스 같은 경우가 순환매가 한번 돈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한번 사이클 돌았구나 생각하고 쉬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수소 쪽에도 두산 퓨얼셀 가장 대표적이죠. 35,000원 요 구간 1차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구간 정도는 딱 걸쳐놨습니다. 거래량도 오늘 어느 정도 실려있고, 좀 더 폭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까지 체크돼 있고, 그리고 다음 여기 양복을 하나 세워주고 쉰다라고 하면은 다음 목표치는 1차 중간 저항인 4만원, 그리고 45,0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하반기에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니크, JNK 히터, 그리고 상장 이후에 못난이 행진을 보였던 일진아이솔루스, 이런 종목들 보시고, 뭐 삼보모터스, 동아성, 풍국주정, EM코리아, 모토닉 이런 전통의 수소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하락 채널, 요 하락 추세 채널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이 채널을 횡보하면서 넘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횡보해서 넘어갔다. 그냥 돌파하기엔 힘이 약하니까 옆으로 누워가지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 하락 채널 추세를 돌파했다라 말씀드렸어요. 양봉 하나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양봉을 하나 해줬어요.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여기서 뭐 양봉 하나 더 세워주거나 아니면은 이 하락 채널 추세 쪽으로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올라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뭐가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올라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한신기계, 뭐 서전기전 이런 쪽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어떤 이슈가 있죠? 루마니아 원전 사업, 이게 11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서 한미 삼각협력을 제안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루마니아에서 제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일단은 뭐 제안했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나 보자고요. 이거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집트나 아니면은 체코, 폴란드 쪽에 기대감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주는 이제 순환매가 나온다 말씀드린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콘텐츠리 중앙 드디어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도 실었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콘텐츠주 한 바퀴 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영화 헌트 예매율 1위 차지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버킷 스튜디오는 언제까지 본다? 9월까지 본다. 9월 에미상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슈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이러면은 이제 뉴라던가 쇼박스 같은 경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름이라서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많이 나오고 기대작들 출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극장산업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좀 너무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뭐 매매 안 하신 분들도 22,000원 회복되면 또 다시 볼 수 있는 구간은 된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꼬리를 말아 올리는 구간이죠. 이번 주 만약에 요 돌파 시도하면서 여기서 쉰다라고 하면 다음 주 정도에 보셔도 가능하고요. 천천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추세 슬금슬금 만들고 있죠. 자, 덱스터도 마찬가지. 이 16,500원 계속 공방 벌이고 있죠. 자, 자이언트 스텝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요 3대 VFX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요. 게임 메타버스 쪽도 봐야 된다. 위메이드 쪽이 얘네가 좀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하나씩 이제 좀 급등 흐름이 나오는데 매매하기 좀 부담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등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NFT랑 다 엮여서 나올 수 있는 쪽이 위메이드인데 그냥 메타버스 쪽하고 게이머를 본다라고 하면은 컴투스 홀딩스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정적이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를 저는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또 이런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고 양호한 흐름 나오고 있죠 최근에. 자 그리고 뭐 맥스트 기본이죠. 맥스트는 2만원 구간이 저항이라서 계속 최근에 이 구간에서 막히는 모습인데 이번에 슬슬 돌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이나 요 다음이나 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고 뭐 옵티시스나 옵티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고 있죠. 21선 거의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뭐 볼만하지 않을까 싶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 오큘러스에 납품하고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고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데 슬슬 힘을 마련하고 있다. 알체라 같은 경우도 나 메타버스 아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기술력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네. 스노우 어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체라는 뭐 IM이나 M게임, 뭐 YJN 게임즈 뭐 이런 쪽 같이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이 2조 2천억 원의 아이로봇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도 슬그머니 움직임이 나온다. 에브리봇 나왔고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살포시 움직임. 그리고 휴림 로봇이 최근 은근슬쩍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아진엑스텍.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1,500원 돌파한 다음에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세 보이면서 유지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뭐 유일 로보틱스라던가 뭐 이런 쪽도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잘 유지해주고 있죠. 이런 쪽 보시면 되고 자 후실적 관련주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실적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1분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보면서 이거 최악이라고 영업이익률 25% 최악이라고 읽고 최악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바닥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2분기 바로 30%대 회복될 거고 연말까지 40% 이상 올라올 거다. 내년에도 40% 전후 될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영업이익률 25%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최악이라고 쓰고 바닥이라고 읽는다 말씀드렸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반기 매출액 1조 넘었습니다. 그럼 올해 2조 돌파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2분기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2분기 자연스럽게 쉽게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INC 같은 경우도 이제 긍정적인 실적 얘기 나오고 있고 신세계 INC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한 다음에 이 신세계그룹 뭐 이마트든 뭐 다 보면 쓱dak하면 보면은 신세계 INC가 가장 큰 잠재적 수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도 뭐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이쪽 라면 가격 부분 인상 부분이랑 다 해서 라면 이 식량 관련주들 좋다. 그러면은 하이트진로도 여러분 또 보셔야 돼요. 이게 계속 지금 공장 부분 이제 뭐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하이트진로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고 앞으로 더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 뭐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리고 식량 쪽으로 하면은 뭐 마니커라던가 이런 하림이라던가 이제 여름이니까 닭고기 관련주들 한번 움직일 법했는데 안 움직였죠. 그럼 말복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쪽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 마니커, 뭐 하림, 체리브로 이게 뭐 3대 종목이죠. 마니커 FNG, 하림지주, 그리고 체리브로, 동우, 팜테이블,
하림이 먼저 이제 좀 출발을 시작했고요. 동호팜 테이블 이런 쪽까지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4개 그룹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텍이 또 좋은 모습을 보였죠. 호실적. 근데 치과용 의료기기는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오스테인 플란트였다. 얘가 문제였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그냥 우려감을 만든 거지 그냥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정도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 좋아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인 플란트, 뭐 디오, 덴티움, 덴티스, 레이언스 뭐 등등 해서 많은 업체들이 있죠. 바텍도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번 실적 시즌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시황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이슈 섹터들 그리고 미래 순환매 섹터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섹터들이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특히 대장주격 섹터들이 올라온 다음에 최근에 2차 연휴부터 좀 쉬는 모습 나오죠. 이게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요거 참고하세요. 대장 섹터들 시장을 주도해서 지수를 끌고 가는 섹터들이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휴식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후발 섹터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외 섹터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순환을 이렇게 쓱 돌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후발주, 소외주 이런 거 못 노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들 쉬면은 쉬는 구간에 천천히 이쪽으로 옮겨 타시면 되는 거고요. 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후발 섹터, 소외 섹터 쪽으로 해서 자신 있게 화끈하게 이동을 했다가 다시 오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저는 한 코스피 2650, 코스닥은 한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도 종목 교체를 안 하셨다 혹은 내 종목에 대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간 다음에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 좀 싹 교체할지 아니면은 좀 더 들고 갈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한 2650, 좀 높으면 2750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한 900포인트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있는 종목들, 뭐 지금 기존에 바꾸지 않았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끌고 가면서 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섣부르게 뭐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는 것보다 들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좀 더 나의 성향에 맞는다 하면은 진작 움직였어야지 지금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갈게요. 자, 여러분들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 피해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추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